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오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 환자 숫자가 5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26일 10시 45분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562만 3,24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한 달 사이 2배가량 늘은 수치입니다. 또 AFP 통신은 최근 11일 동안 100만 명이 넘는 신규 확진 환자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전 세계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34만 8,743명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란 주장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봄 전 세계 각지에서 코로나19 사망자뿐만 아니라 유난히 많은 사망자가 보고됐기 때문입니다. 한편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난달 27일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현재 집계보다 60% 정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10시 47분 기준 미국의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170만 9,393명, 사망자는 9만 9,909명으로 사망자 1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 환자가 줄곧 2만 명 가까이 늘고 있고 지난 연휴를 제외하고 하루 신규 사망자는 1,000명 이상 발생하고 있어 오늘 내 미국 코로나19 사망자가 1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경우 어제 오전 9시부터 오늘 오전 9시까지 24시간 동안 확진 환자가 242명 늘었고 사망자는 23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증가폭보다는 신규 확진 환자가 적게 나타났지만 연휴 기간임을 감안해 증가 추세를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 보건당국의 오늘 오전 9시 발표에 따르면 주내 누적 확진 환자는 43,586명, 사망자는 1,85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카운티별로는 풀턴 카운티 확진 환자 4,102명, 사망자 199명, 디켓 카운티 확진 환자 3,312명, 사망자 104명, 귀넷 카운티 확진 환자 3,201명, 사망자 121명, 캅 카운티 확진 환자 2,819명, 사망자 14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 동안 미국 전역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유니온 카운티의 한 대규모 파티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습니다. 대규모 모임을 제한하는 정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졸업 기념 파티로 보이는 해당 행사에 1,000명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플로리다 데이토나 비치 길거리 파티 현장에서도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3일 200여 명이 도로를 점거한 채 파티를 벌이는 도중 누군가가 파티 현장에서 총을 쏘며 최소 5명이 다쳤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연휴 기간 동안 크고 작은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9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언론은 2015년 이후 시카고에서 최대의 사망자를 낸 메모리얼데이 연휴였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에 해변과 공원에 많은 인파가 모여 보건당국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 전역에서 자택 대피령이 완화되자 사람들이 외출을 늘린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안전 지침을 따랐지만 이를 무시한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전역에서 주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사회적 거리 두기를 무시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미주리 오자크 호수의 요트클럽, 야외바, 수영장 등에서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서 어깨를 맞대고 밀착하고 있는 모습이 SNS를 통해 공유돼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메모리얼데이 공개 일정에 참석했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는 메모리얼데이를 맞아 델라웨어 뉴캐슬 메모리얼 브릿지 참전 용사 묘지를 방문했으며 검은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착용했습니다. 이를 두고 공개석상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흥사단 미 동남부지회 김학규 지회장은 메모리얼데이를 맞아 둘루스 다운타운 인근에 설치된 십자가 비목 가운데 코리안이라고 적혀있는 비목을 찾아 태극기를 꽂았습니다. 김 회장은 한국전 참전 미군 전몰 용사들을 추모하고 감사함을 전달하는 의미라고 소개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미 주요 도시에서 차량 절도 사건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코로나19 유행 기간인 올해 1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뉴욕시의 차량 절도 사건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63%, 로스앤젤레스시에서는 17% 각각 증가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텍사스주 오스틴의 자동차 절도 사건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50% 증가했고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선 22% 늘었습니다. 솔트레이크시티의 그레그 월킹 형사는 AP통신을 통해 절도범이 차량에 침입해 운전대를 잡고 달아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초에 불과하다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J1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1 비자는 업무와 연구에 기반한 교환 방문 프로그램에 의해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내로 이민 제한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당 행정명령에 의해 OPT에 대한 제한 등 기타 해외 근로자 취업 제한 조치가 포함될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원 주도 임상 연구 결과 길리어드사의 렘데시비르가 최초의 코로나19 치료제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지난 5월 1일 FDA는 중증 환자의 렘데시비르 사용 시 회복 기간이 단축된 것을 확인해 긴급 사용 허가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치료제로 효과가 있다고 언급한 하이드록시클로로킨에 대한 WHO의 연구는 안전성 우려로 일시 중단됐습니다. 해당 조치는 앞서 영국 의학학술지 렌싯이 클로로킨을 자가 면역질환이나 말라리아 환자가 아닌 코로나19 환자에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을 지적한 것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7일 0시부터 브라질발 입국을 제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14일 안에 브라질을 방문한 외국인의 경우 미국 입국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미국 시민, 영주권자 및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의 입국은 허용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교역에도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드오미터의 오전 10시 기준 통계에 따르면 브라질의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약 37만 6천 명으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이상으로 정오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